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은 시험에 떨어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네, 뭐 잠 안 자는 게 자랑처럼 여겨지는 사회예요.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 근육량도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 양도 줄어들어, 성욕도 줄어들어, 거기다가 학습 능력 떨어져, 기억 능력 떨어져. 근데 한 가지만 올라갑니다. 식욕이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나의 수면 습관, 운동 습관,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정말 최초로 협찬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워치 7, 이런 제품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저는 원래 이 스마트워치를 진짜 많이 차서 갤럭시 워치 4, 5까지 다 쓰고 있었는데, 요거 많이 가벼워졌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속도보다 빨라져서 좀 좋아졌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기능들, 운동, 수면 습관,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고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기능이 추가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내 수면 습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자는 동안에 피부 온도가 언제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내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고, 깊은 수면은 몇 번 했으며 뒤척이거나 깨어났던 시간이 얼마인지, 나의 수면 패턴 체크해보면은 내가 어젯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잘 잤다 못 잤다 찌부둥하다 이런 감밖에 없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잤을까,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았을까, 아니면 내가 코를 많이 골았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러닝, 달리기의 과학 영상 올렸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이 실제로는 많이 안 뛰는 것 같다, 러닝 하는 몸매가 아니다, 너무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 자주는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워치만 차고 뛰어갔다 오면 내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버닝했는지 데이터가 다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전날 밤 잘 잤는지, 그리고 하루에 충분히 움직여줬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점수를 내주고 내 삶 속의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줘서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는 그냥 나의 느낌적인 느낌,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어떠한 기기를 활용하는지 소개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으로 들어가서 오늘 수면의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와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못 자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OECD 모든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불면증을 호소하거나 내가 자도 잔 게 아니다, 개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뇌과학자로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질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들은 수면 부족과 관련성이 아주 높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7월 4일 국립정신건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기존의 8%대에서 14%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의 비율이 무려 73%까지 증가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좋아지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내가 잠만 잘 자도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아픈 문제가 덜해져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수면 부족 국가가 된 걸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은 시험에 떨어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네, 뭐 잠 안 자는 게 자랑처럼 여겨지는 사회예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일단 뇌과학적으로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공부한 양이 많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까? 시험을 더 잘 볼까? 아니거든요.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했을 때는 실제로 공부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지만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로 뇌에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내 뇌 안에 남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잠을 푹 자준다라고 해서 뇌에 생기게 된 데미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며칠 밤샜으면 뭐 며칠 동안 잠 잘 자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밤새고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뇌에 일어나게 된 손상은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남냐? 조기 치매가 올 수 있고 내 뇌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처럼 이 잠을 안 자서 생긴 데미지는 뇌에 자꾸 쌓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충분히 자, 잠을 줄이지는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그리고 몸을 키우는데도 수면이 중요합니다. 요즘 헬스장 다니고 운동하고 좀 근육 키우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만약 내가 잠을 안 자고 운동하러 갔다. 운동의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미국 시카고 의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잔 그룹과 대략 5시간대 잔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근육량이 비교 그룹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시간 잔 그룹, 7시간 이상 잔 그룹을 또 비교를 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잡는 악력의 세기가 7시간 이상 잔 그룹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줘야 근육량도 높아지고 나의 운동을 했을 때 능력치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동과 수면 사이에 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충분히 잘 해주고 나서 잠을 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러닝 달리기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도 되게 많은 댓글이 내가 뛰기 시작한 다음부터 밤에 잠을 정말 잘 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해줬을 때 밤에 잠이 드는데 제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코티솔 분비가 되고 요 생체시계 리셋이 굉장히 잘 되면서 밤이 됐을 때 자야 한다라는 신호를 뇌가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의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녁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러닝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 뭐 과격한 유산소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요가나 명상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은 주로 이제 미주신경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숙면에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침에 달리기, 저녁에 요가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정말 저녁에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과 테스토스테론의 양 사이에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4시간 잔 남성과 하루 8시간 잠을 잔 남성 사이에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의 차이가 10%에서 15%나 났다라고 그래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남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1년에 1% 정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스테리다라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뤘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점점 더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걸까? 여기에 의외로 간단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많아지면서 사실 수면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또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수면 부족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욕 감소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성행위를 할 때 나의 퍼포먼스 감소 역시도 수면 부족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 근육량도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 양도 줄어들어, 성욕도 줄어들어, 거기다가 학습 능력 떨어져, 기억 능력 떨어져. 근데 한 가지만 올라갑니다. 식욕이 올라가요. 잠을 적게 자면 모든 뇌와 몸의 능력치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잠을 자서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먹어서 에너지 보충하자. 근데 이건 악순환입니다. 잠을 안 자니까 식욕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식욕이 늘어나게 되니까 먹게 되는데 이러면 이거는 수면에도 또 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무게가 늘어나게 돼서 나의 지방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잠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코골이가 늘어나게 되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잠을 못 잔 것 같은 효과가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팁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수면이라는 것의 중요도를 올려야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밤에 많다 할지라도 수면을 1순위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나의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몇 시간을 잤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나의 수면 습관을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나의 뇌에게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분명히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자면서 코를 많이 고는가, 많이 뒤척이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거, 이거는 수면 무호흡처럼 이렇게 자다가 뭐 이렇게 자는 소리가 들리죠?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말 병원에 가서 수면 체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자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현대 기술의 혜택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알람이 좋을까? 이런 것도 연구가 있어요. 짜증나는 종류의 당장 이렇게 짜증이 나게 삐리리리 뭐 이런 소리 나는 종류의 알람 안 좋더라고요. 별로 개운하게 잘 일어나지지 않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끄잖아요. 5분 후에 다시 깨우게, 10분 후에 다시 깨게. 이것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는 바로 일어나는 게 좋아요. 5분 후, 10분 후에 이렇게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어나서 더 찌부둥하고 뇌의 각성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걸 연구했냐, 적당한 리듬감, 비트 있으면서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나만의 음악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는 게 훨씬 좋다라고 그래요. 특히 높은 음, 낮은 음, 요게 이제 반복되는 종류의 노래들이 각성 효과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연구라서 주로 영국 밴드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큐어의 Close to Me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옛날 영국 밴드 노래인데요. 이러한 패턴의 곡들이 이제 각성에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요 비발라 비다 들으면은 막 내가 히어로가 돼서 아침에 그래 오늘 하루도 열심히 멋지게 일어나 보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나만의 음악을 알람으로 셋업해 놓는 게 이 짜증나는 종류의 삐비비거리는 사운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하루 6시간 못 자주고 막 서너 시간만 자면서 유튜브 영상 기획하고 책 읽고 강연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 영상에서 늘 잠을 강조하면서도 저 자신부터 잘해야 되겠다 되게 많이 찔리는데요. 자, 어찌됐건 저는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수면과 운동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이 스마트워치인데, 새로 나온 워치 7을 저도 드디어 사용해보고 나서 기분 좋게 오늘 소개해봤고요. 자기 전에 저의 궁금한 뇌 채널을 들으면서 잠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딱 한 번만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